뉴욕시에 올여름 세 번째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유세중 피격을 당했으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12일 탈북민의 날을 맞아 유엔 본부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가도행진 및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폭력이 설 곳은 없다며 국민들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에 이번 주 올여름 세 번째 폭염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내일 밤 10시까지 뉴욕주 남부와 커네티컷, 뉴저지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낮 최고 기온은 90도 중후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는 101도에 육박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센트럴파크의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8도로 이번 주 중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되며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 오존이 생성돼 공기질이 최악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존은 호흡기 기저질환자들의 치명적인 가스성 물질로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어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공공수영장과 쿨링센터 등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정전에 대비해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폭염은 수요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뇌우가 내리며 대체로 흐리고 습하겠습니다.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92도,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은 85도이며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80도 중반으로 소폭 하락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후 유세 도중 저격을 받았으나 귀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으며 트럼프 대세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후 6시 12분쯤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 소도시에서 유세 도중 130m 떨어진 건물 지붕에 숨어있던 20세 남성이 쏜 저격용 소총에 맞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행히 프롬프터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림으로써 간발의 차이로 얼굴 정면이 아닌 귀에 총을 맞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먹을 불끈 쥔 채 파이팅을 외치며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이날 밤 뉴저지 배드민스터 자신의 골프클럽으로 이동했으며 이때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전용기 트랩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부터 미러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참석을 하루 이틀 미루면서 안정을 취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어제 오후 모든 일정을 예정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미러키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짐에 따라 신이 내려진 인물이라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며 우상화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던 것은 지난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이후 43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 이반카 트럼프는 14일이 어머니 이바나 트럼프가 사망한 지 2년이 되는 날인데 그 하루 전에 암살 시도가 있었다며 어머니 이반카가 이를 모두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며 이반카가 아버지를 지켜줬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트럼프 피격이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추가적인 정치폭력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뉴욕시 곳곳에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펜실베이니아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당한 사건과 관련해 뉴욕주와 뉴욕시 정치인들도 앞다퉈 용납할 수 없다며 성명을 내고
추가적인 정치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며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사건 발생 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오늘 펜실베이니아에서 일어난 사건은 참혹하다며 정치 폭력은 이 국가에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일부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의 추가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뉴욕시 일부 지역들의 뉴욕시경을 투입하고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 가해진 또는 예고된 추가 폭력 위협은 없는 상황입니다. 파비앙 레비 뉴욕시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시장은 뉴욕시와 이번 사건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뉴욕시경은 트럼프타워, 40 월스트리트, 폴리스퀘어, 시청 등 도시 전역에 걸쳐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에릭 아담스 시장은 어제 오후 시청의 정치 지도자들을 소집해 기자회견을 열고 곳곳에 만연한 정치 폭력에 맞서기 위한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국민을 향한 어떠한 폭력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번 참사의 피해자들의 애도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의 용의자는 20세 토머스 매슈 크룩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룩스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연설 중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총을 발사하면서 정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크룩스는 현장에 있던 비밀 경호국 소속 저격수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크룩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 있던 무대에서 130m가량 떨어진 공장 건물 옥상에 엎드려 총을 쐈습니다. 그가 사용한 총기는 AR-15 계열 소총으로 그의 아버지가 6개월 이전에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관들이 용의자의 차량을 수색하면서 폭발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장치를 찾아내 FBI 연구실에서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크룩스가 먼 거리에서 소총으로 저격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두고 총격 이후 SNS 등에는 그가 군사훈련을 받은 중국인 암살자라는 허위 정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크룩스는 군 복무 경험이 없는 민간인이라고 발표하고 FBI도 이번 총격 사건이 그의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은 크룩스가 사격장을 갖춘 스포츠클럽 회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크룩스는 사건 장소인 버틀러에서 약 70km 떨어진 펜실베니아주 베델파크 지역 출신으로 지난 2022년 베델파크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지난 5월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한국 정부 최초로 지정된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에 앞서 맨해튼 북한 유엔 대표부와 유엔 본부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가도행진 및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가인 마영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세계 탈북여성 지원연합,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 등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12일 맨하탄 북한 유엔 대표부와 유엔 본부 앞에서 연이어 북한 인권 개선 촉구 시위 및 가도행진을 개최했습니다. 마영애 민주평통 상임위원은 이날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민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매일 생사를 오가고 있다며 특히 탈북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결사 반대하며 이에 강력 항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탈북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머리도 삭발을 하는데 정말 나도 같은 여성이지만 이분들의 그 충성심과 탈북 동포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탁발을 하는데 여러분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번 시위를 위해 참석한 탈북 여성 4명은 이날 유엔 본부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이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탈북해온 북한 탈북민으로서 정말 우리 인권이 저 북한 땅에 짓밟히고 있는 그 비참한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부대가 이것을 승인하러 우리가 유엔 앞에 우리가 대사관 앞으로 왔습니다. 유엔 앞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땅도 아니고 미국 땅에서 말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 마영희 대표가 그동안 흘린 업적에 우리는 함께 발을 맞춰 갈 것입니다. 실제 감옥까지 갔다 오고 검은 그 원성 보이부 앞에서 하루에 16시간을 무릎을 꿇고 팔을 뒤집지고 머리 푹 숙이면서 머리만 들면 나와서 그 철성철 앞에서 막 하고 피날 때까지 나가요. 예, 정말 우리 탈북민들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북한 인권에서 그리고 그 북한 인권을 위해서 예, 이 한국민도 함께 나섰으면 동참했으면 그런 의향입니다. 탈북난민 인권협회 등 탈북자 단체와 한인단체 등 50여 명의 참석자들은 이날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결사 반대한다며 강제 북송 탈북민을 공개 처형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 등의 배너를 들고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정하고 첫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는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의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유세 중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백악관 비밀경호국이 투입됐지만 너무 허술한 경우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저격을 당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를 한 연단에서 저격범이 있던 인근 건물 옥상까지의 거리는 불과 130m 정도였으며 유세장의 일반 청중들이 저격 전에 육안으로 저격범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경호팀은 저격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일부 청중들은 이 저격범이 건물 지붕으로 기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이를 알렸으며 경찰이 지붕으로 올라갔지만 저격범이 총을 거누자 경찰이 도망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밀경호국 경호 요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당한 뒤 단상으로 뛰어올랐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즉각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2분 이상 우왕좌왕하는 등 사실상 경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호 요원들의 가장 큰 임무는 첫째, 위해 상황을 사전에 막는 것, 둘째론 위해가 가해졌다면 경호 대상을 최대한 빨리 가능한 수초 내에 위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촬영한 화면을 보면 경호원들은 이동하자고 외치면서도 2분 이상 단상에서 멈칫거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발을 신겠다고 3번 이상 외치자 또 이동을 멈추는 등 만약 제2 암살조가 있었다면 트럼프는 목숨을 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경호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동시키면서 장신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완전히 가리지 못해 타겟을 100% 노출시켰고 차량에 탑승할 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리가 완전히 드러나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호 전문가들은 경호원 중 3명 이상은 자신의 총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 우왕좌왕했고 키가 작은 여자 경호원이 많아 트럼프의 몸을 커버하지 못했으며 일부 경호원은 자신의 손으로 트럼프를 가리려고 하는 등 훈련받은 경호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한편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뉴스가 트럼프에 집중되면서 다소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시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면서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신이 내린 인물이라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이 더욱 결집, 사실상 대선에서 이겼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확신하고 그동안은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경쟁자인 바이든과 민주당 공격에 큰 힘을 쏟았지만 이제는 국민 단합을 호소하는 등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미국의 리더로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통합해서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진정한 미국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몇 시간 뒤에도 미국을 통합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상대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비난을 일삼았던 것과는 달리 통합을 강조했고, 이는 후보로서의 메시지가 아니라 미국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 대해서도 역사적 요구에 부합하는 연설이 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 전당대회가 대통령 취임식을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일부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관역에 넣자는 연설로 암살 시도를 조장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저격 직후 3차례나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뉴스의 초점이 트럼프 저격에 쏠리면서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가 주춤한 데 대해 안도하고 있으며, 언론이 이 뉴스를 다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론 노출을 크게 늘리면서 자신의 뉴스도 사퇴가 아닌 저격 수습에 모아지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저격당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3차례나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에는 폭력이 설 곳이 없다며 폭력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 8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리는 서로 친구이자 동료, 시민이자 무엇보다도 미국의 국민이라며 서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인 미국에 이런 종류의 폭력에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분간 계속된 담화에서 모두 이 사건에서 한 발짝 물러나 온도를 낮추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한다며, 소방대장 코리는 자신의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다 가족을 살리려고 목숨을 잃었다며, 오늘 밤 미국인들에게 존엄성이 존중받는 미국을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는 민주주의와 최대한의 품격, 존엄성, 공정한 플레이를 중시하는 법치주의 등이 낡은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라며,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모든 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 발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낮에도 백악관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등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무사하다고 알려왔다며 경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된 지 이틀 만인 오늘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나흘간의 공화당 전당대회가 개막됐습니다.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에서 열리는 이번 전당대회는 13일 피격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며 3일 차인 17일 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 18일 마지막 날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수락을 할 예정입니다. 공화당은 15일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주제하에 경제 문제를, 16일에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라는 주제하에 이민과 범죄 문제를, 17일에는 미국을 다시 강하게라는 주제하에 외교 안보 문제를,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주제하에 국정 전반을 논의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시작해 지난달 마무리된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이미 지난 3월 경쟁 후보들이 일제히 사퇴한 뒤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됐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후보로 선출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데 이어 2020년 현직 대통령 때도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고, 이번이 세 번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능력 논란을 자초하면서 승기를 잡았으며, 13일 암살 시도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면서 신이 내린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전당대회는 대선 승리 축하 파티를 방불케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국립도서관이 약 8개월 만에 일요일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삭감됐던 공립도서관 예산을 복원했습니다. 14일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 의장, 뉴욕시 공립도서관 관계자 등은 일요일 운영 재개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고 뉴욕시의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에서 공립도서관 예산 5,830만 달러를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7개 공립도서관들은 오는 8월 4일까지 일요일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며 퀸즈 공립도서관 시스템의 플러싱, 자메이카 도서관 역시 일요일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시정부는 난민 비용 충당을 위해 공립도서관 예산을 삭감, 수많은 학부모 등의 반발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경제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줄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미국 국가적으로는 달러화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암살 시도 직후 그의 지지율이 급등했다며 이번 선거는 트럼프의 압승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즉 친시장적 정책을 펴는 사람이므로 앞으로 경제는 전반적인 면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외적으로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관세 정책을 펴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각종 규제를 철폐 내지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할 정도로 시중에 적지 않은 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물가 상승 우려가 있지만 미국민들의 주머니도 넉넉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됨에 따라 미국의 달러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국채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 미국인들이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달러를 사용할 경우 환율 차이에 따라 큰 이득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 물품의 수출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수입에는 유리하고 결국 개개인 국민에게는 약달러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대형 통신업체 AT&T가 미국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고객 1억 900만 명의 통화 및 문자 기록을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AT&T가 지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실상 모든 무선 전화 가입자의 통화와 문자 기록 등을 지난 4월 해킹당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AT&T 측은 지난 4월 19일 해커로부터 통화 기록의 불법 접근, 이를 복사해갔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자체 조사 결과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해커의 침입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AT&T는 통화와 문자의 내용, 가입자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 등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유출된 일부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AT&T가 해커에게 도난당한 정보 삭제를 위해 비트코인으로 40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해커는 돈을 받는 대가로 데이터를 지우는 장면을 촬영한 5분 길이의 동영상을 AT&T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AT&T는 지난 3월 현재 가입자 약 760만 명과 과거 가입자 6,540만 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시간 15일 한국경찰청과 켄터키주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2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거주 61세 한인 남성 김모 씨가 지난 6일 폭염 속에 팜스프링스 일대 등산에 나섰다가 실종된 뒤 지난 10일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에서 22세 남성이 44세인 어머니와 공원에서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경사면에 밀쳐 사망케 했습니다. 한국 프로골퍼 양용은 선수가
어제 미국 PGA 투어 컬러그 컴퍼니스 챔피언십에서 단독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영화 촬영 소품인 권총에서 실탄이 발사돼 스텝 살해 혐의를 받았던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이 지난 12일 뉴멕시코주 지방법원 공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볼드윈은 무죄 결정에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스카이트랙스 선정 세계 100대 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11위, 아시아나항공이 37위에 각각 선정됐고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위,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28위에서 각각 조금씩 후퇴했습니다. 1990년대 인기 드라마 베버리 힐스의 아이돌로 유명한 여배우 셰넌 도허티가 암투병 중 52세를 일기로 지난 1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사이버 보안업계의 스타트업 위즈를 23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알파벳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업 인수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7도, 최저 기온은 7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8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1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